중국 군사 전략계를 지진처럼 흔든 한마디가 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분노하면 현무사단 한 발로 산샤댐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인민해방군 로켓군 전략부 출신의 베이징 국방대학 자문교수. 이 인물을 내부 보고서 유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는 이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다. 이 문장은 즉시 온라인상에서 수십만 건 공유되며 웨이보와 바이두를 마비시켰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현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판도를 뒤흔드는 무기. 탄두 중량 2톤, 사거리 최대 800km 이상, CP 명중 오차 5m 이내. 이는 곧 당신이 숨고 싶은 건물의 창문을 골라서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21세기 미사일 전장에서 이는 더 이상 지정학적 추정이 아닌 치명적인 현실이다. 미국의 MGM-140A ATACMS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무겁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명중률이 높다는 점에서 현무는 전술핵 없는 전술핵으로 불린다. 단순히 사거리와 파괴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성과 침묵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기술이라는 점이 중국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왜 하필 산샤댐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이자 중국 후베이성과 양쯔강 하류의 생명선인 이 댐은 단 한 곳이 무너지면 4억 명 이상의 생존이 직격탄을 맞는다. 베이징, 상하이, 난징은 물론 중부 산업지대까지 초토화될 수 있다. 중국이 과거부터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금기 구역으로 규정해온 이 댐이 이제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의해 취약 지점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전략가들에게는 치욕 그 자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한국이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존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 개발한 고폭탄 미사일로 중국의 심장을 조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다. 이는 미국도 제공해주지 않는 능력을 한국이 스스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군사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놀랍게도 중국 인민해방군 내 일부 강경파들은 산샤댐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방공 체계인 HQ-9이나 러시아제 S-400으로는 초저고도 고속 탄두를 방어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내부 문건에서 현무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전략 전쟁 개념 자체를 바꾸는 위협이라며 명중하면 끝이라는 절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한국은 20세기형 핵 억제력이 아닌 21세기형 정밀 억제력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무너졌고 한국 혼자도 충분히 중국을 협박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자신감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늘 산샤댐을 국가의 위신이자 기술력의 상징으로 선전해왔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 용량, 세계 최장 길이의 콘크리트 중력댐, 200억 톤 이상의 숨은 제어 능력.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거대한 댐이 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략적 자살 버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샤댐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유연성이 부족한 고정식 인프라다. 이는 어떤 강도 높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재조정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설계 당시엔 전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건설 당시 중국 내 학계와 국제환경단체는 수차례 전략적 불안정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묵살했다는 것이다. 국가 체면과 건설주의 선전이 기술적 위험성보다 우선됐기 때문이다. 산샤댐의 가장 큰 치명점은 충격 확산점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다. 쉽게 말해 미사일이 일정한 지점에만 직격해도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고폭탄 탄두에 맞으면 단순히 그 부위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와 수문 제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댐 내부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수압이다. 약 400억 톤에 달하는 수량은 단 한 번의 파열만으로도
후베이성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력 핵폭탄에 가깝다. 한미일 군사분석기관은 이댐이 전략 무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미국 국방부 산하 R&D 코퍼레이션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산샤댐은 방어 가능한 전략 자산이 아닌 정치적 거대 구조물이다. 이것은 장갑 없는 압력 용기다. 즉, 무언가 거창하고 위대해 보일 뿐이지 군사적으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뜻이다. 문제는 중국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만약 장거리 고속 미사일이 정조준되어 날아올 경우 산샤댐은 어떠한 전자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다. 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며 후속 대응조차 의미를 상실한다. 중국이 왜 최근 들어 유난히 한국에 대해서만 조용하고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은 산샤댐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있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중 플레이에 분노할 경우 망설이지 않고 이 구조물을 전략적 표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한중 간 반도체 소재 수출 분쟁이 격화됐을 때 중국이 먼저 경제 보복을 단행하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중국은 아직 한국이 왜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경고이자 전술 메시지였다. 한국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동맹국이 아니며 자국의 생존이 위협받을 시 전술적 심장을 정조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산샤댐은 중국의 자존심인 동시에 전시 상황에서는 자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강대국 코스프레를 유지해왔지만 이 한 곳만 정확히 타격당해도 전체 경제, 군사,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허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중국이 현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강력한 폭발력이나 긴 사거리 때문이라고. 그러나 정답은 그보다 훨씬 깊다. 중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미사일이 만들어내는 전장의 질적 전환에 있다. 현무는 단지 한 발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전략 균형의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다. 우선 중국의 방공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전략 무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S-400, HQ-9 등은 고고도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요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무는 비행 궤적 자체가 비정형적이다.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침투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기동을 반복하는 준-극 초음속 미사일 특성을 띠고 있어. 기존 요격 시스템으로는 탐지조차 어렵고 요격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현무는 비핵 억제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략적 억제 무기는 핵탄두를 전제로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고중량 고폭탄 탄두를 이용해 비핵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핵급 타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치명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며 미국조차 아직 이런 모델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더 괴로운 것은 이 미사일이 정밀한 분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표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 여론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반면 한국의 현무는 정밀성과 실전성, 전략적 명분까지 모두 갖춘 무기다. 중국 국방과학원 내부 분석 보고서 2024년 11월 발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자립형 안보 국가로 진입했다는 선언이다. 이 무기를 통해 한국은 외세 의존 없이 독자적 억제 체계를 완성했다. 즉, 한국은 이 무기를 통해 전술의 독립뿐만 아니라 전략의 독립까지 획득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이나 일본의 정보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의 생존을 스스로 수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이며 그래서 더욱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무가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 미사일은 단 한 개의 목표물만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문턱이 낮고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된다. 다시 말해 한 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인 동시에 한 발로 전쟁을 예방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전략의 핵심, 즉 비대칭 억제력이다. 상대보다 적은 수의 무기로 더 큰 심리적 전략적 효과를 거두는 방식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현무와 같은 정밀 타격 수단을 통해 가성비 최고의 억제력을 확보했다. 한마디로 전쟁은 비용이 아니라 좌표가 결정한다는 철학이다. 현무 시리즈는 단지 병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의식이자 군사 철학의 결정체다. 이 무기는 핵없는 평화, 침묵 속의 압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침묵은 그들의 공포를 반영한다. 중국은 현무에 대해 일체의 공식 언급을 하지 않는다. 관영 매체들도 보도를 자제하고 군사 포럼에서는 은근슬쩍 회피한다. 이는 단순한 무시 전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국내의 불안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가깝다. 하지만 중국 내부 엘리트들은 알고 있다. 한국은 이미 좌표를 입력했고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좌표가 전쟁 억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이다. 결국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양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를 얼마나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국은 이 질문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현실적인 답을 갖고 있다. 현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독립선언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다. 한국은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 정확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은 공포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창출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전쟁 철학이다. 소리 없는 분노, 조용한 압박, 하지만 확실한 결과. 그 이름 현무.